자, 계속해서 검토 드릴 주제,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거, 단독으로 한 문제를 맞추기는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가 점유취득시효 파트가 되겠습니다.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되게 될 테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답이 되는 몇 개를 정확히 캐치해낸 다음에 그거 찾아가는 방식밖에 안 되고요. 다만 이 점유취득시효는 중간중간에 아까 저거 점유권 할 때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 해서 자, 일단은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개념. 자, 지금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지역권의 시효취득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도 시효취득의 한 유형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묘기지권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이어서 논의할 쟁점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일단은 이렇게 가볼까요? 자,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어느 쪽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해서 이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그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 전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런데 이 사람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 발생하는 권리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 청구권 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 등기 청구는 민법에서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권리가 되게 될 것이고요. 앞에서 담장 설치 청구권 인정되게 되면 상대방은 담장 설치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가 하나의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은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라고 했을 때 이때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추정되기 때문에 따로이 입증할 책임이 없고요. 평온 공인한 점유도 추정하기 때문에 따로이 입증할 책임이 없다. 그저 누구 입장에서 시효 완성자 입장에서는 20년간의 점유라고 하는 것만 입증을 하면 될 것이다. 한편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점유 계속 추정이라고 해서 20년 전에 점유했던 사실과 현재 점유한 사실 이 두 개만 입증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좀 더 응용 들어가게 되면 하자도 승계한다 라고 해서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10년을 점유하고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상속인으로서 또 10년을 점유하게 되면 이때 등기 청구권 병에게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하자도 승계한다는 얘기를 이제 살을 붙여야 되는데 만약에 자, 을이라는 사람이 20년간의 점유를 들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20년 전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너는 자주 점유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이걸 입증을 해 보이게 되면 등기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또는 을이 임차인이었었는데 자, 중간에 사망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10년간의 점유를 마저 채워가지고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20년 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병한테 제시를 하게 되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로 가죠. 그래서 하자도 승계한다. 점유 계속 추정의 원칙, 소유의 의사의 점유 추정, 그 다음에 평온 공인한 점유 추정 이런 것들이 나오겠고요. 한편 누구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할 것이냐? 최종 등기 명의인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한다. 해서 중간에 갑을병정이라는 사람한테 15년 차에 등기를 넘겨줬다라고 하면 20년 차가 된 이 시점에서 병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정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렇게 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때 최종 등기 명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 취득의 하나의 예시로 삼게 되는 것이 바로
점유 취득 시효 관련한 개념이 되게 될 거고, 앞에서 건물의 신축도 원시 취득의 한 예시로 봤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제 이슈가 되는 이 자체에서만 구성을 하게 되면 제일 유력한 문제가 원시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기에 15년 차에 이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정의 저당권을 취득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갑에 대해서 등기 청권 행사에서 소유권 이전기 넘겨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유효하게 있는 그대로 또 아는 상태에서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취득한다라고 했으면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후에 것들은 다 무효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만약에 무효로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은행에서는 부동산 담보로 절대 대출을 해주지 않는 문제가 터질 것이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근저당권은 유효한 것이고, 그래서 시효완성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이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했을 때 누구한테? 등기 명의인한테 바로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 이렇게 기본 그림을 잡습니다. 그 외에도 저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지상권의 시효 취득 거의 시험에는 구성이 되지 않는 영역. 뭔 소리야? 20년 전에 지상권 설정 계약 체계라고 목적물 인도받고 자 이렇게 점유를 쭉 해온 사안에 있어서 어떤 경우가 있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이제 지상권의 시효 취득도 이론상 가능하다. 이런 식의 논리고죠. 또는 지역권의 시효 취득이 간간히 구성되죠. 그래서 20년간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려면 지역권에 자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설정 등기를 안 하고도 다 계속해서 20년간 나달리기만 했다. 그러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자 아직은 지역권 설정 자 등기라는 걸 안 했으니까 취득 못하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자 지역권의 설정 등기를 청구해서 지역권의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지상권이나 자 지역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소유의 의사라는 개념은 당연히 빠지게 되겠죠. 개념상 지상권자 지역권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도 시효 취득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 지상권 파트에서 공부할 건데요. 20년간 타인의 토지에서 그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산소, 분묘를 설치해서 제사를 지내온 사람, 이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20년 지나게 되면 시효 취득 인정되게 된다. 얘는 등기 자체도 필요가 없는 권리였었고요. 한편 분묘기지권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출제 포인트 두 가지.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더 이상 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물권의 포기와 무관하게 바로 포기 의사표시만으로도 포기가 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에서 지역권의 시효 취득하고요.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게 된다. 해서 다시 사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인에게 점유한 사람, 이 사람을 시효 완성자라고 부르게 될 테고 등기 청권 발생하고 최종 등기 명인에게 등기 청권 행사하면 그 사람은 소유권 이전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게 되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중간에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이라고 하는 근저당권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해서 일정한 비용을 지출했을 때 최종 등기 명의인에게 뭐를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 정도가 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기본적인 법률 관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이런 게 있죠. 자, 지금 등기 청권 행사에서 소유권 이전기 넘겨받아야 될 텐데 문제는
그 사이에 2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등기 명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더 이상의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권 행사는 할 수가 없다. 사안 볼까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20여 년 전에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불분명하지만 그때부터 점유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 사람 20년간의 점유를 입증을 해 보이게 되면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평온 공인한 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게 된다. 자,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직은 등기 청구권 발생한 것이고 최종 등기 명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 경우에 있다십시다. 21년 차에 이르러서 자, 지금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된다. 지금 20년 차에 뭐가 발생했었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는데 어리버리 일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이게 20년 지나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는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제3자는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 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라는 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닙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자,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 주자 이런 취지로 우리 민법에서 만들어진 조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할. 그래서 제3자는 기본적으로 다 소유권 취득한다. 물론 제3자가 적극 가담한다라고 전제하면 우리 민법 총칙 파트에서 적극 가담 들어가면 뭐가 된다? 무조건 무효.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걸 변론을 하고 나머지 경우의 수에 있어서는 어떻다? 설령 내막을 알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병이 온전하게 소유권 취득하고 결과적으로 이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 청구권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물론 이론상 20년 동안 계속해서 또 점유를 하게 된다.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바로 병에 대해서 또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론상 가능은 가능하지만 그건 의미 없고요. 일단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을 해 가게 되면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기존의 등기 명의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등기 명의는 어떤 지위를 갖게 될 거냐? 모르고 팔았다. 그러면 제자 등기 명의는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근데 알면서 팔아버렸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때는 뭐야? 이 사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간단하게 보셔야 돼. 문장을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돼. 다시 갑시다. 20년 경과가 된 시점에서 등기 청구권 행사하기 전에 최종 등기 명의인 제3자에게 만약에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제3자는 적극 가담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고 알면서 악이면서 이걸 넘기게 되면 이 사람은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게 되지만 모르면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정도가 점유 취득 시효 딱 이 정도까지만 가셔야 돼. 근데 이제 문제를 가지고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막히고 이상한 것들 몇 개 나오게 됩니다. 쫓아가시면 안 돼요. 아주 단순하게 접근해 주실 것 해서 자 문제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 해서 일단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가능하고요. 자, 등기를, 자, 이건 뭐라고?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게 된다. 도움이 필요한 토지,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 승역지라고 전제를 할 테고, 자, 이렇게 지역권 설정 계약 체결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 그러면 이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자체는 취득하지 못한 상태. 20년 동안 계속해서 표현된 지역권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20년 지났을 때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역권을 또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지상권도 마찬가지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국유 재산 중 일반 재산. 이게 이제 어려운데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파트에서 그런 거 나왔었죠. 자,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거 행정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는다. 행정재산이라는 것의 개념은 그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사적거래가 되지 않는 재산, 시청, 청사 이런 것들 행정재산. 그 외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사적거래가 가능한 토지를 가리켜서 바로 일반 재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논리 구조가 이런 식이야. 국가로부터 이 일반 재산을 불하를 받았습니다. 그럼 등기 나중에 넘겨받아야 되는데 미처 20년 동안 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다. 그러면 이 사람은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인에게 점유했음을 이유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못 행사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구조. 성명불상자의 토지, 누구 땅인지 모르지만 20년 동안 소유 의사로 평온공인에게 점유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자 바로 성명불상자의 토지는 엄밀히 따지면 저걸로 가겠구나. 이것도 국가의 재산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1번 저당권 이렇게 가게 되죠. 저당권은 점유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논리 자체가 저당권은 점유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소위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성립하게 되는 권리가 될 테고 지금 점유취득시효 시효취득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점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효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문제, 좀 오래전 문제예요. 자, 그 정도 보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효취득은 뭘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어떤 부동산을 자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권리자로 보호해주는 제도가 시효취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런 주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해서 자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자 좀 오래전 문제고 어렵습니다. 시효 취득자 취득시효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해서 옳은 표현.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소유권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민법상 채권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소멸시효 10년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법을 보게 되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탁을 하게 된다.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자, 이 공탁금 회수하고 싶어도 3년 경과되기 전까지는 어떻다 회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유는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상임법에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를 보호해주지 아니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가 됐을 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거 바로 언제부터 임대차 종료 시점부터 3년 경과되게 되면 더 이상 어떻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민사채권의 손해배상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고 일반적인 등기 청구권 등 소멸시효 몇 년? 10년으로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야 이건 이제 갑소유 X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자 지금 20년 전에 점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20년의 기간이 지나서 자 뭐가 발생했다?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을 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20년 지난 시점에서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몇 년? 30년의 기간이 토탈 전체 기간 30년이 지났다. 원래 등기 청구 같은 자, 이 민사채권은 소멸시효 몇 년? 10년. 그럼 원칙적으로 따지면 10년 지나면 더 이상 어떻다?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가 돼야 되는데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점유를 계속하고 있겠죠. 이때는 자신의 권리가 외부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 좀 어려웠어요. 자, 3번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자, 계약성의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걸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법적 의무죠. 다시 가볼까요? 20년 전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을은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자, 을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대신 등기를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가지게 됩니다. 자, 이때 을이 갑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계약성의 채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20년 지난 시점에서 자, 발생한 등기 청구는 법상 권리, 민법에서 인정해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성의 채권이 아니라 법상 채권이 되게 된다. 그래서 3번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자, 4번 별 쟁점 안 되죠. 보고 버릴 거. 등기부상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등기 소유명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그 사람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을 병이라는 사람이 자 19년 차에 서류 조작을 해서 등기자 이렇게 등기 명의를 가져간 상태다. 그랬을 때 을이 병한테
이렇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봐야겠고요. 5번. 자, 지금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를 했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그대로 인정해서 소를 취하를 했을 때 이건 시효유익의 포기에 해당된다 해서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자, 1번하고 3번 정도만 기억하셔야 돼. 너무 어렵게 타고 들어가요. 이걸 재미 붙여서 공부하시면 안 돼. 자, 적당한 선에서 잘라주셔야 돼. 이게 많이 나오고 또 풀 수가 있다 그러면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제시한 몇 개 계단만 가지고 그냥 퍼즐 조각 맞추듯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지.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 연구안 되니까 이거 꼼꼼히 해가지고 그 뒤지게 공부하면 그게 시험에 안 나와. 이게 7년간의 문제인데 문제를 분석하면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런 거 할 시간에 나머지 쉬운 주제들을 단순 반복하는 게 시험자 점수가 나오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지금 요 문제는 그냥 버려. 너무 어렵게 구성됐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회 때 나왔던 문제, 점유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 점유라고 하는 거. 자, 앞에서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게 뭐가 된다? 무단 점유. 무단 점유는 어떻다? 자주 점유의 추정.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어지게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무단 점유는 어떻다?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어지게 된다. 그럼 무단 점유가 되면 악이고 선이고 간에 무단 점유가 되게 되면 이것은 자주 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점취득시효 파트는 앞에서 공부했던 자, 점유권이라는 주제와 계속 비교해 가면서 논의할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요즘에 한참 나오고 있는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한 소유권을 가리켜서 구분 소유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구분 소유권에 같이 딸려 다니는 게 몇 개가 있었죠. 공용 부분의 사용권이라고 하는 거 같이 딸려 다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대지 사용권도 함께 딸려 다니게 된다. 그런데 복도, 이게 이제 공용 부분의 대표값이 되게 될 텐데 복도는 등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효 취득의 대상도 다 될 수가 없다라고 해요. 요즘 한참 나고요. 집합 건물법하고 시효 취득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 출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별도로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 취지라고 하는 것은 공용 부분은 따로 이 등기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리가 만무가 될 테고요. 따라서 시효 취득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 인정될 여지가 없다. 자,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판례 얘기를 끌고 들어오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토지를 한 필지가 있는데, 자, 20여 년 전에 땅을 분할을 해서 토지를 분할해서 다 땅을 사게 됩니다. 하나의 토지를 A 토지와 B 토지로 분할해서 A 토지를 매수를 한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공간정보법에 따라서 경계가 정해지게 될 때인데, 이놈이 문제를, 자, 이 A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잘 모르고 B 토지의 일부를 같이 점유를 하고 자기 땅인 줄 알고 점유를 해서 건물을 지어버린 케이스가 되게 된다. 자, 이때 이 사람이, 자, A 토지 소유자가 뭘 얘기한다고? 20년 동안 건물 안 무너지고 잘 버텨냈다. 그러면 20년 지난 시점에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20년 지난 시점에서 지금 뭘 주장할 수 있다?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든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판례에서 좀 특이했던 케이스,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시효 인정이 됐던 사례.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 그 완성자는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기에서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어려운 점 좀 이따 가등기, 본등기 얘기 하나 체크해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세를 중단시킨다 이런 거 없어요. 압류를 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점유취득세 기간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더럽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 4번 생략합시다. 파고 들어가봤자 별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1번 지문 무단점유라고 하는 거, 이것은 자주 점유 추정이 깨어지는 케이스가 되겠다.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쟁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거,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거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 인정될 여지가 없다 해서 특이한 판례에서 이렇게 3개 가지고 끝장을 보셔야 돼. 더 이상 깊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판례라고 하는 것, 둘 다 판례 지문이 되는데 16년 만에 처음 나온 판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무조건 마음의 준비 독하게 해야 돼. 시험장 가서 모를 지문이 5개 중에서 한 2개쯤 뜨더라도 눈 하나 깜짝해서는 안 돼. 눈 하나 깜짝해서는 안 되고 그저 내가 아는 그 몇 개 알량한 지식,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답이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길 시험 보러 갈 때 그냥 하늘 보고 당당하게.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특히 앞에 있는 아이가 문제를 겁나 빨리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시험 보러 갔는데 나는 버벅이고 있어요. 여기 보다가 잠깐만,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이미 설정된 이게 뭔 소리지. 다시 잠깐만 있어봐. 뭘 있긴 있어. 그냥 또 계속해. 삽질이야. 이미 딱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야? 아는 문제를 맞추고 모르는 문제를 패스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지문들을 백날 봐서 안 되고,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돌아가서 앞에 있는, 제 시험 보러 갔을 때 그런 경우 있었다니까요. 나는 엄청 쫄아갖고 벌벌벌 떨면서 시험을 보는데 앞에 있는 애가요, 나는 겨우 한 페이지 넘겼는데, 자, 종이 소리가 들립니다. 한 페이지 딱 넘기는 소리. 나는 이제 한 몇 페이지 안 봤는데 문제 아직 못 봤어. 근데 또 넘겨. 그럼 이제 마음이 겁나 불안해지는 거야. 이게 올해 시험 문제가 너무 쉬운가 보다. 너무 쉬운데 내가 나만 공부를 못하고 쟤는 엄청 공부를 잘하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 또 한 장 넘어가. 환장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딱 30분 지나니까 엎드려서 퍼즐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야. 대충 마킹하는 애야. 근데 시험 볼 때는 그런 것들조차도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요. 또 전에 보니까 그날 또 같이 겪었던 분 중에 하나가 연세 많으신 분인데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야. 처음엔 짜증이 나. 노인네가 왜 그럴까? 나중에는 걱정이 돼서 한번 쓰러지면 어떡하지? 119를 불러야 되나? 시험 보다가 딴 생각하는 거야. 불러야 되나? 감독관한테 맡겨야 되나? 나는 시험을 봐야 되나? 별 쓸데없는 생각을. 결국 뭐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다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답이 되는 주제. 특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복도는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달인 있잖아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복도에서 들어누워 있는 그분, 어떻다?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서 20년간 소유의 의사 다 좋은데 이건 아예 등기될 수가 없는 물건이다. 그래서 바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소유권의 기한 물권 작동 잠시 끊었다가 여기서부터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